스르프 타임즈 2023년 3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일 돌파구 바이든 동맹 획기적 세장,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본문 내용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3월 7일자 차세현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박태인, 정진우, 박현주 모두 4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봐지기도 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해법 발표 당일 워싱턴 DC에 있었다. 미국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이 얘기하고 일맥 통하는 얘기죠. 구체적인 논의 사항으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식 조치 이런 등에 대한 내용과 미국의 핵 우산 신뢰 향상 방안을 거론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제 징용 해법 발표를 모멘텀으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 3월 도쿄, 한미 정상회담 4월 워싱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의 이제 외교 일정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조선일보 사설 중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해법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제2의 경술 국치이자 대일 굴적 외교라고 민주당은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했대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 아니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따른 결정을 지금에 와서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꾸로 친일이고 토착 왜구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지금 빠지고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도 무엇을 위한 서로 공격인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결론적인 사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법에 대해서 일본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한국이 또 밥상 갚지 않을까, 밥상을 뒤집지 않을까,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의심도 기시다 총리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할 것이다. 그걸 인용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재빨리 이번에 해결책을 평가하는 등 북한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 사이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그 제안을 지키겠다는 뜻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후반에도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형태로 정상회담하는 것이나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양측 관계가 단숨에 개선되는 가능성도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해결책이 발표 하루 전에 전화협의 징용 문제, 이렇게 조일신문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다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물어, 만약에 또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가정을 하고서 말하자면 이 보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기침이 찾아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갑니다. 한마디로 그 지원재단을 만드는데 이제 그 뭐 일본도 좀 기부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이 기부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없어도 우리는 허겄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건 좋은데 자관 그 이 한국 법원에서 이 피해 보상 판결이 난 그 원고 측이그 그 원고들한테 배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거를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답습, 한국 정부 징용 해결책 발표. 그러면은 아, 계속해서 그 역대 내각의 그 인식을 답습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김대중 그 대통령 때 그 공동 선언한 내용에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다 그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 뜻으로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그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을 그냥 전 역대 내각의 어떤 인식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변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그 분위기를 타서 한국 경제단과 일본 그 전경련이죠. 갱단련이라고 하던가요. 경제 교류기금 창설 검토도 이번에 한다. 뭐 청년기금이라는 말도 나고 어쨌든 하지만은 저건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경단련이라고 했군요. 전경련, 우리나라는 전경련이고 여기서는 경단련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K다렌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경단련의 독구 라마사 카즈 회장이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금을 창설하는 한일 측에서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했다. 그러니까 꼭 배상 그 관계로 그 기금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뭘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폭넓게 대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그 징용공 문제만이 아니고 그 한일 공동고금이 생기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아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일본은 역사의 행위를 반성, 외무성 대변인이 회견했대는데 요게 이제 왜 또 인용을 했냐 그러면은 일본 그 국회의원이 그 친장 위구르 자치구의 홍콩 인권 문제 이런 거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요구받아서 그 이 외교부의 그 이 털후 보도국장이라고 이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 이름, 그러니까 발음상 그렇겠죠. 일본은 인권을 말하기 전에 자국의 역사상의 범죄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위안부나 강제 노동 등 남은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이 일제시대 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그 중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그 난징 대학살이죠. 그 민간인들도 막 죽고 그랬는데 지금이 자기네들이 대국이 된 입장에서 그 난징 그 대학살 그것도 공산당에서 매년 기념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강제 노동과 그 이 위안부 문제를 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요걸 또 이렇게 그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애들은 좋아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거를 다 통과해서 외교 정치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본 말을 국문으로 그 인공지능이 뭐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왁게알이라는 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왁게알이었던 중국 공장 인텔은 한국 SK 하이닉스에 바바를 잡게 했던가. 그 말의 문맥에 보아서는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그 상투를 잡게 했는가, 뭐 이런 꼭 시점을 잡게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걸 그 모르게 그 왁개알이라는 게 알이라는 게 그 뒤에 그 어미로 여러 가지가 붙는 모양인데요. 저건 뭐 무슨 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누가 이제 그 기고를 했냐 그러면 탕지상 다카시라고 경영 컨설턴트인데, 미세가공 연구소장이라고 해서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소장인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대만 그 TSMC를 제외를 한다면은 2002년 그 이 매출 랭킹이 이 삼성전자가 1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위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공경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 특수 종식에 따른 불황이 예상이 되고, 또한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따른 악영향에 있어서 지금 그 한국 반도체가 공경에 처해 있다, 이런 거를 하고 있죠. 2020년 10월 20일 90억 달러의 미 인텔의 낸드 브래시 메모리 사업을 인수한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어쩌면 인텔의 책략에 의해서 SK 하이닉스가 바바를 받은 것 아닐까 억측하고 있다. 뭐 억측인지 몰라도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SK 하이닉스가 다롄에 있는 그 인텔 그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이 반도체법 그 칩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인텔은 미리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한테 덤탱이 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사업하는 SK가 정보력이 무척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건 마찬가지니까, 삼성전자도 미국에서도 시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중간 제목들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 칩스법에 포함된 반도체 업체의 보조금이 이제 문제인데, 가드레일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드레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그 후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칩 제조 시설 28 나노미리 이후 투자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라는 것은 2년마다 한 세대 첨단으로 그 업그레이드 되는 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그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런다면은 결국은 한국 업체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전문가가 얘기하기 전에도 저같이 그 비전문가고 일반 상식이라도 벌써 작년부터 야 그 좀 그 고난의 행군, 이 김정은의 그 표현대로 이분 그 말을 그 표현을 하자면은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하고 과감히 그 중국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잘못해서 질질 끌다가 무슨 볼상사나운 꼴을 어,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저도 그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피력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트럼프 집권 때부터 나온 얘기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규제 2022년 그 10월 7일자에 내어 보면은
뭐 다른 그 현재 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외에 미국의 그 장치 메이커, 그다음에 뭐 KL의 장치 수출 금지, 또 네덜란드와 일본도 추종하게 되고, 노광장치뿐만이 아니라 노광장치, 도쿄 일렉트로닉 코터 개발자 등도 수출 금지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하는 것은 그 뭐 우리만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 건데, 인텔의 다른 공장 매각은 모략? 다시 한번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의 내용을 알고 버린 탓에 중국의 다른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일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헤럴드 경제 3월 6일자 그 논설에서 권남금 뉴스 콘텐츠 부문장 겸 산업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미국도 못 믿겠다. 차라리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더 짓자. 자, 약간 감정적인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그 보조금 수령 기업 조건과 반도체 지원금 주요 심사 기준 이렇게 이제 그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 일자리 유치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 정부도 한미 간 경제 안보 동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쉽사리 미 공장 투자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일본, 대만과 칩사까지 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기사의 그 결론적인 내용으로는 협상을 위해선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며 맞받아쳐야 한다. 대드는 거죠. 미국의 반전된 모습에 대해 신뢰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자, 이게 그 어린 학생들 수준 같은 얘기 같단 말이죠. 이런 거를 뽀젓이 어, 내냐? 그러면 뭐 국민의 그 호응을 얻고 또 무슨 민주당 이런 쪽 애들은 좋아라 하는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또 중국 애들이 또 좋아하라는 뉴스 같은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통적임에도 왜 감정적 대응을 하는 수준을 못 넘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의 어떤 대응책은 확인해 보았는가?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자국 이기주의 언급은 친중적 발언으로 저는 간주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TSMC는 이 대만에다 짓는 게 아니고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거로 돼 있고, 새로 설립된 라피더스는 홋카이도를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은 이제 자국 내 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부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진이 심한 나라에서 그거 뭐 안정적으로 다 되겠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지진이 안정적인데,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보다는 우리가 좀 이 산업국장 정도라면은 이런 뉴스도 참고했을 텐데요. 서울신문 한 며칠자 전 내용입니다. 한국 중일의 장점만을 취한 배터리 국가 IRA에도 위상 지킬 것 해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국의 미국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그게 자국 이기주의냐? 배터리 전쟁의 위즈덤 하우스라는 데서 발간된 책인데, 저자 루카스 베드 나르스키라는 사람이 또한 S&P 글로벌 수석 애널리스트이기도 하는데, 서면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이거죠. 이 석유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시도하는 뭐 이런 것도 이 중동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한국 배터리는 중국의 그 규모와 일본의 품질을 잘 융합한 국가라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국 이기주의나 보호 무역주의나 결국 같은 얘기인데, 그건 트럼프 때부터 해온 얘기거든요. 그 회기라는 표현은 그 적절치 않다. 그게 디커플링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가 자국 첨단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산업 정책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거는 그럴 거다 이거죠. 일본도 자기네들 그 반도체 첨단 소재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던 그것도 이제 사실 한국에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푸는 입장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 쪽에서도 아주 이 초첨단 이 군산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절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줄 리도 없고, 지금 뭐 KF-21도 그 레이더 장치도 미국이 기술을 이전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아니 하나 뭐 어딘가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험 중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중국은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탈취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기술 그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어, 말하자면은 이 중국에서 그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것은 또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이고, 우리만 지라는 것도 아니고 TSMC도 미국에 좀 짓고 있는 거고요. 일본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다른 분야든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시야에 이 코리아 헤럴드 산업국장의 뉴스 내용을 좀 길게 제가 약간 좀 비판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 회장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했다. 뭐그 앞에 너무 거창해가지고 한일 전략적 무슨 전략을 맺는 동맹을 맺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소니 이거 대표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해가지고 소니가 그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향후 결국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의 DS 부문 사장의 경계현이라는 이 부문 사장이 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견학도 하고 그다음 천양 온양 캠퍼스도 함께 방문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이 소니의 요시다 회장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답방 목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답방까지 해서 그렇게 공장 견약을 했다 그러면은 소니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략적 파트너로서 뭐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도요타도 뭐 할 거라고 하니까, 많이 이 말하자면은 분산 한 군데에서만 공급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반도체 업체가 갑이 되고 전기차 만드는 애들은 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뭐 누가 위냐 밑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이 동반자적 관계로 이렇게 구매선을 이 다원화까지는 아니지만 한 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구하고 대만에서도 구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한테서도 반도체를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배타적이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독점이라는 것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독점은
그 보도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 대목에. 한국 연기금 샘뱅크와의 FX 스와프 부활 준비 완료. 그래서 도대체 샘뱅크가 뭐냐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까지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그 외환 관리 정부의 외환 관리 그 이 당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그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젬병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편집한 이유는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 국민연금이 그 향후 저와 같은 꼰대들 노땅들이 그 국민연금을 받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잘 해야 되죠.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그 이 펀드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약 7천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그 워낙 약세를 보여가지고 좀뭐 손실이 좀 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준은 못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FX 스와프 이게 이제 폴인 어쩌고 저쩌고겠죠. 네, 그 X는 이제 뭐 복합적인 거 얘기할 때 보통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은 그 김태현 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걸 한번 그 편집 내용에 넣었습니다. 자, 중국 얘기로 들어와서 미국의 덫에 걸려있는 중국 소련 붕괴를 방북케 하는 움직임, 니폰 방송인데요. 자, 그 이번 그 전인대 등 이 양해가 열리고서 통신세계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육지 캠프 이행하러 가고 있는데 있을지 모르는 통신 네트워크 즉 두 가지로 나누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육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육지로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리거창 연설에서 미국의 압력 등 해외 요인으로 경제의 밑으로 누름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이 시진핑도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또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미국 탓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적어도 통신의 세계에서는 디커플링이 틀림없이 진행될 것이다. 넘겨야지라는 외교 수를 중국은 낼 수가 없을 거다. 과거 소련 붕괴를 방불케 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안팎인데 작년에 3% 안팎으로 끝났죠. 올해도 우리나라도 또 똑같이 중국 내려가면 우리도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안 좋다고 지금 나왔죠. 그 3%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그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디커플링을 해서 이 말하자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다소 몇 년간 하락을 하더라도 허리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하자고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일반 소시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 방위비 증가는 결국은 미국의 덫에 걸리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 지원의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중국은 국방비를 안 쓰게 뭐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심리전까지도 지금 미국은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도 요거를 소개한 그 그래프인데요. 이게 뭐 기업 성장이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는 국방비란 것은 만약에 하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위해서. 국방이란 것은 손익의 문제가 아니죠.
검은 백조가 나타났을 때 그 검은 백조가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를 위해서 계속 돈을 소비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그 국방 안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영기업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공동 번역을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류춘천, 뭐 중국말로는 무슨 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 주석은 연례의회 기간 중 그 재계를 대표하는 정부 고문들과의 비공개 회합에서 CPPCC라고 부르는 모양이 전인대가 아니고 뭐 CPPCC라고 그러는데 민간 기업과 기업가 들한테 그 애국적이 되어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시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꽉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그 얘기할 때는 이제 공동 번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그 결실을 이 직원들과 더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부채 허덕이는 지방정부가 재정 순립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시 부주석의 공동 번영 요구가 사실상의 세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 부주석은 중국과 민간 기업과 기업가를 항상 가족처럼 대할 것이며 그렇게 안 까겠다. 니들이 그 공동부유를 위해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한다면은 민간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규제를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한 게 안 보이거든요. 알리바바도 뭐 당했고 뭐 여러 가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 주석인데 왜 그 시 부주석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서방 세계 탓으로 돌렸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적인 봉쇄를 실시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없는 도전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먼저 누가 했지? 중국이 한 거 아니냐 이게. 중국이 좀 이렇게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나는 그 2인자가 되더라도 미국에 대들지는 않을게 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계속 던졌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어차피 가지게 된 패권은 한번 패권을 가진 나라는 절대 그것을 안 놓으려고 그럴 겁니다. 로마 제국도 1000년은 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원나라는 뭐 몇백 년 못 갔지만은 몽골 제국이 에, 저건 이 로마 제국 생각같이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무슨 1000년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스루프 타임즈 위에도 그 1000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근데 많이 익히 그 박정희 그 독재 정권 때 그 많이 익히 이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공동 번영이란 미사 여구보다 한국은 과거부터 준조세라고 불렀어. 그거 아세요? 라고 독재 정권일수록 그리고 민간 기업이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도 공동 부유하란 얘기냐? 지금 내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도 돈 내란 얘기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시진핑 얘기는 C가 공학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학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경영적 측면은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리 거창 같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그 2인자로서 크게 그 권력욕도 없이 이 시진핑 밑에서 거의 뭐 침묵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번에 조용히 퇴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후진 따오도 그 이렇게 등을 어깨를 이렇게 그 만지작거리면서 그 리거창에 너도 고생했지 너도 좀 곧 잘릴 거야 이런 거를 암시하듯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먹하 중국은 시 천하가 이 시 황제 시진핑 시 황제 천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도록 하죠.
C의 공동 번영과 문재인의 공유 경제는 무엇이 다른가? 스카이어 홀딩스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상징은 협동조합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경영 의사결정 방법인데 사회적 경제는 1인 1표고 자본주의 경제는 1원 1표다. 그러니까 이익 배당을 하더라도 그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똑같은 배당률이라 하더라도 가져가는 그 바구니는 큰 거죠. 근데 사회적 경제는 1인 1표거든요. 그러니까 에,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갖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요령 피우는 새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과실만 공짜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그 이런 배짱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산성이 안 오른다 그랬는데 국가 자본주의가 된 그 중국에서도 뭔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상징이 공유 경제인가? 나눠 쓰자 이런 얘기죠. 소비 측면에서 물질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단어를 검색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정신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좌파들한테. 그래서 좌파 그 수컷 새끼들은 여성들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운동 이 여성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여성 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반대일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남성을 공유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게 공유 경제 아니냐. 그러니까 미혼 출산도 그때는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뭐 유교적인 뭐 이런 거에서 혼외 뭐 출산이라든지 미혼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그럼 미혼 출산도 가능해지니까 과연 누구 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 육아가 기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 시대 말고 이 선사 시대라고 그러죠. 역사가 아닌 앞에 선사 시대라면은 아마 미래 세계는 제 생각에는 선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때는 그 모계 사회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아마 그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을 거다. 그 언제부터 부계가 사회가 됐냐? 그러면은 나라라는 이름의 형태가 만들어진 농업 시대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 시대의 그 연장선상인 그 산업 시대까지는 부계 사회의 형태가 됐는데 최근에 왜 그 선진국에서 산업 선진국들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냐 뭐 이런 거 보면 자연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제 옛날에 그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농업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뭔가 변형된 사회로 가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공동 육아를 하면서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여성들이 애들을 출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미래 SF 소설이 아니고 그런 미래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X의 공동 번영, C의 공동 번영, 국가 자본주의 성격이죠. 중국이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국가 자본주의를 정치적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또 배웠습니다만은 중국의 공동 번영이란 것은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정삼각형 피라미드가 계층 구조가 납작하여져서 소수의 상류층, 공산당 족벌이 소수 상류층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골고루 못 사는 하류층이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도 같은 추세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산당 대신 이 꼭지점에 있는 소수의 그 상류 세력들이 아마 금융 자본 세력이라는 점일 것이다. 거기다가 하나 더 넣는다면 금융 산업 자본 세력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까지 그 학습해오고 또 이렇게 그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그 생각하는 점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C가 아무리 공동 번영을 이름 미사역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자기 그 C 황제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관리를 하겠다. 골고루 못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한일 공동의 이익 목표는 가능하나 현 국제정세에서 언론에서 한중 공동이익 운운하는 것은 친중 매국노이며 한국 소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 우크라이전 특수 누렸다로 도발하지 않고 무기 수출은 대박. 머니투데이 송주희 기자인데 어쨌든 직접 그 판매를 안 하고 간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조건이 그 말하자면은 그 바로 그 전장에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판매를 했다. 그래서 그 NYT 그 뉴욕 타임즈가 그 이렇게 그 한국 수출한 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도면 배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 한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다면 반도체가 조금 당분간 손해라고 그러면은 다른 데다가 좀 돈을 벌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뭐 자꾸 그 난중국해 등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을 조성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뭐 이 천궁이라는 거를 또 뭐 사겠다. 그다음에 뭐 전투기만이 아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 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무기라도 좀 팔어. 그 반도체 조금 그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 첨단 장비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현대화하는 그런 이런 장비들이 유럽에도 지금 팔리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 꼭 그 반도체만의 그 해당 분야의 어떤 그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해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정치 외교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T-50 그 경전투기도 좀 많이 팔아야 될 거고요. 네. 시펙 그 공화당 위주로 그 보수 그 행동 무슨 회의인가 그렇죠. CDC는 이것도 뭐 트럼프 때 제가 배웠습니다. 저기 처음 알았어요. 이런 그 인터넷이라는 뉴스 매체가 참 여러 가지 그이 시야를 넓히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CDC는 현 정부의 무기화된 수적이 됐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나온 그 패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좀그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뭐 한번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거로 하고요. 또 악의 평범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또 좀 신선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정보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를 상대로 무기화하고 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게 뭐였더라 잊어버렸네. 그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그 마르크스주의 아니냐. 이론상은 참 훌륭한데 그걸 실현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많이 그 배워온 거죠.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너무 일찍 사회보장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연금 말고 그 사회보장비 성격으로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콜라라고 돼 있는데 코스트 오브 그 리빙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생활비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 미국인들이 여기에 번역이 최적 시기에 뛰어들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서브 옵티멀 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최적이라고 제가 좀 하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왜 일찍 그렇게 그 좀 이 생계비를 그 좀 도와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그 말하자면 딸리듯이 교육 부족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불확실한 미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양당 상원의원들이 국민들이 그 좀 뭐 믿음을 가지고서 좀 약간 최적의 시기에 그걸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그 법을 개선하겠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연금은 연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별도로 그 전 국민한테 이런 그 이 콜라라는 여기 콜라가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먼트인다마는 여기다가 이제 콜라라고 약어를 썼네요. 난 그래서 처음에 코카콜라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그 상원 의원이 주도해 왔다. 이 초당적 회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을 위한, 그 국민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미국 애들은 양당 제도의 그 참 그 좋은 점을 서로 실천들을 그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거는 또 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레벨이 높은 그 수준 높은 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 즉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며 아무도 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전문을 다 읽어보면은 조금 열심히 더 좀 일을 해서 그게 한 70세까지 우리나라처럼 또 이제 지금 뭐 그 노인 그거를 70세로 법적으로 뭐 하겠다는 게 추진되고 있죠. 국민연금이 뭐 고갈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년도 늘려줘야 되고 뭐 이러는데 결국 그러한 그 동향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 수백만 명이 즉시 더 많이 받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좀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실상은 에,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또 참고해서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는 있어 봐야 국민연금 외에 다른 건 없죠. 기초연금인가 그거 준다는데 그것도 무슨 심사 절차가 뭔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소셜 미디어는 인도가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제조 공장 허브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자, 그러니까 중국 디카플링을 미국 자체는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플이 폭스콘이 이제 대만인데 대만 기업인데 결국 그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인도에 벌써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도 그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이 2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기 그 인도에 그 말하자면은 아이폰 제조 공장 설립한다는 것을 뭐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미국도 뛰고 있는데 우리도 어디 빨리 근데 베트남이 요즘 그 베트남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베트남이 이상하게 친중적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공산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중국하고는 전쟁을 했잖아요. 어, 그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서는 제갈량이 일부 조금 거기까지 좀 갔다가 뭐 이기는 거로 소설 속엔 돼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썼다 그러면 옛날부터 사실 월남 민족하고 종족하고 중국 종족하고는 종족이 좀 틀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어떻게 그 노동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좀 우리도 그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어,
뭐 많이 진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억대 횡령 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봉 구속영장, 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한 200억 가량의 이 횡령 배임을 했다는데, 또 그 종속기업인 그 MKT라고 한국 프리시전 웍스라고 타이어 몰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 구매를 하면서 딴 데보다도 비싸게 그 했다. 한번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이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거에서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죠. 이 불공정 거래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뭐 다른 거로는 그 이 또 자회사의 돈을 이 MKT라는데 빌려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직접 나가면은 또 좀 거시기 하니까 또 그 한국 타이어 그 또 계열사 중에 한쪽에 있는 그 여윳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빌려줬다. 아, 근데 그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그게 이제 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이제 좀 외워야지. 특정 경제 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이런 거에 씌우면은 뭐 그 안 당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시진핑 엉아도 그 민간 규제 뭐 철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경계선이 그 위법인지 이런 저 같은 그 소시민들은 예, 기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신경도 안 쓰고 있죠. 네. 자만 그 이게 세대 교체가 돼서 이 사람도 이제 회장이 젊은 사람인데 이게 뭐 몇 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 만드신 분이 한 3세에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 타이어가. 그런데 이제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그 괘씸하다. 또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한정 기술이 이 공시를 했습니다. 그 설계 기술 영역 계약 체결했다고. 그 270억 정도 되는데 한국 동서발전에 그 대상은 그 울산 그린 복합 건설 설계 기술 용역. 그래서 뭐 이것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뭐 주가 유지를 해서 뭐 잘하는 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정 기술이 어떤 회사냐 했는데 나무기에서 그 검색한 내용인데 원자력 발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한정 기술 좀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데 뭐 전번에 뭐 안 좋은 2013년에 그 부품 그 수주 문제로 큰 홍역을 그것도 뭐 부정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온 거 그런 거로 뭐 기억이 좀 됩니다. 자, 요즘에 그 화두가 되는 SM 주가 2022년 말 74,200원에서 오늘 현재 148,500원인데, 2022년 3분기 제가 분석한 거는 장부 가격은 22,000원짜리 뿐이 안 됩니다. 요게 그, 2022년 말에 25,000원짜리가 됐다 하더라도 한 15만 원이면은 6배 정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만큼 보통 장부 가격 이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 있는데 자관 하이브가 공개 매수했다가 드디어 또 카카오가 자기네들도 이 M&A니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이브는 12만 원에 하겠다. 자기네들은 15만 원에 3월 26일까지 하겠다. 자, 이런 저기 이수만 씨의 SM 엔터테인먼트 그를 사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수만 씨는 뭐 큰 돈은 벌겠지만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그 나이에 이수만 씨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 나이에 뭐 또 사업을 하겠느냐. 뭐 여생을 좀 편하게 사시기 바라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50분. 근데 그 50분이라는 게 제가 하다 보니까 옛날 무슨 그 대학교 어디 그 특강 그 기회를 얻어서 가면은 그 대학교 특강이나 이런 것도 50분 하고 그다음에 한 10분 쉬고 또 하기 뭐 이런 거 뭐 좀 습관이 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55분입니다 지금.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